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폭주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 무덤을 파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준석만 해도 민주당이 2심서 이재명 구속 사태를 걱정해야 된다. 지금 구속당하지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사법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준석마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민구 전 법원장 같은 경우 그 글을 보면 말이죠, 분노가 그냥 임계점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우리 후보의 언어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문수 이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돌이에요, 차돌. 그러니까 돌멩이 아무리 커봤자 그냥 힘없는 돌멩이들은 정으로 한번 가운데 내리치면 쭉 쪼개지잖아요. 하지만 차돌 내리치면 이게 쪼개집니까? 안 쪼개지죠. 아무리 강한 예를 들어서 정으로 갖다 친다 한들 차돌이 쪼개집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냥 이 전체가 강한 그런 어떤 바위덩어리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보면 안은 단단하고 밖은 부드럽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말이죠, 맨 안으로 들어가면요 핵이 있어요. 단단한 핵이 있는 거야. 거기서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흩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맨 안에, 지구 이 덩어리에 이 맨 안에 그야말로 핵이 없다면 이게 흩어질 거 아니에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알죠? 무려 1시간에 1630km로 돌고 있거든요. 시속 1630km의 속도로. 그러면 그렇게 빨리, 아니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야 100km고 철도가 아무리 빨라야 우리 KTX가 300km잖아요. 그거에 6배 정도, 5배 정도, 5배에서 6배.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팍 돌고 있다고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물론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빨리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흩어지겠습니까? 바로 안에서 당기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그러죠. 중력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막 돌고 있는데 이 지구 표면에서 이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것도 중력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안에 단단하게 당기는 힘이 있으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김문수가 바로 이 딱 그 내적으로 단단한 이 핵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흩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도 보면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김문수가 말하는 게 빈말하는 거 봤습니까? 내지는 김문수가 말할 때 상대방 비위 맞추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가 김문수를 대하면서 속으로 저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걸 느끼고서 승복을 한 거예요. 한동훈은 더 배워야 돼요. 김문수를 보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한동훈은 그냥 참 아직 멀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김문수를 보면서 정말 고수를 만난 거야. 그런데 이제 이재명도 진짜 김문수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아마 고수를 만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준석마저도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 그런데 김문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갔죠. 히틀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김정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김문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맞겠다. 그리고 지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김문수가 되고 나서 이재명이가 좀 보통은 이렇게 덕담을 해주잖아요. 좋은 경쟁자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헌법과 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딱 적반하장, 후한무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입에 담기도 싫다는 거야. 그렇게 어떤 망난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정치 않겠다는 거지. 김문수의 이 말 속에는 전혀 이재명을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그러니까 김문수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정제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라 나왔고 제가 반드시 막겠다. 이 위기 시대에 왜 저를 불러줬는지를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도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도 김문수하고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된다. 이준석은 봐주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의를 위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도와주겠다면 아니 이준석이 도와주겠다면 그걸 우리가 뭐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얘기를 들어보죠.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가. 자, 또 다른 페이스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 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다. 이제 이재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서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까고 있는 거야.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 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이라면서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래 대통령을 하려면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헌법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김문수 후보 같은 그야말로 무서운 사람이죠. 고문해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준석이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미래 정치인 아닙니까? 미래 정치인을 또 지금 어이없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을 갖다가 정말로 빡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냥 1심처럼 집행유예 해주려고 하다가도 집행유예 떼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집행유예 떼버리고 실형을 올려보낼 수 있다니까. 그럼 뭐 법정 구속은 안 하고 실형을 올려보내자마자 바로 대법원에서 그냥 땡땡땡 쳐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27일이 걸리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일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재정기일을 정해버릴 수 있다고. 지금 그냥 7일 안에 내라, 뭐 3일 안에 내라 해놓고 나서 왜냐하면 이건 파기환송심이니까 더 낼 것도 없어요. 재상고 이유서가 무슨 필요해요. 다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실형 떨어지는 거야. 조국처럼. 떨어지면 바로 그냥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고등법원에서 시킬 수도 있지만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고 이유서, 뭐 상고 기간 같은 걸 갖다가 그야말로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갖다 임의 규정으로 봐가지고서 그야말로 이걸 앞당겨 버릴 수 있다고요. 며칠 이내로 내라, 며칠 이내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실형이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대법원에 가가지고서 바로 확정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조국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마저도 법정 구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법조인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걸 알 텐데요. 지금 그만큼
궁지에 몰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무서운 사람들 김문수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준석마저도 또 말이 많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렇게 하면 표 그냥 떨어집니다. 이준석의 저 효과가 있잖아요. 이준석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준석이가 뭐는 있냐면은 2030의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이재명을 까주잖아요. 이재명 끝난 거예요. 저 2030이 이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준석이가 영향력이 있고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럼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 이재명을 까네? 이재명 저거 법적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끝나고 법적으로도 끝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해야죠. 강신업 TV입니다.